네, 안녕하세요. 후리드군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릴게요. 먼저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만큼 저도 이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은 어떻게 일종의 보상이라는 개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어쩔 수 없이 삽입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한 번만 딱 15초 정도, 한 15초인가 30초밖에 안 되죠. 그 정도만 봐주시면 이게 이거 제작하는데 계속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혹시 뜨는 광고 있으면 끝까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냥 한 번에 15초에서 30초만 투자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어느새 5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걸 시작한 지가 한 2주가 좀 안 됐는데 벌써 이제 5강차까지 왔고 일단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서 지금 벌써 한 30명에서 40명 가까이가 벌써 팔로우를 해주셨고 이거를 제가 홍보를 크게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몇 달이 건너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팔로우를 하셨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저기 가셔서 혹시나 이제 독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놀러 오셔서도 블로그에 이제 공감하기 버튼이라든가 거기 뭐 배너 한두 번씩만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그게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배너 달아놓고도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거의 배너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하게 됐어요. 근데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달러로 한 2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만원 돈?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강의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풍선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정도니까 그냥 뭐랄까 최소한의 스크립트 만드는 비용, 그냥 뭐 이거 일하면서 음료수 사 먹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5강 오늘의 강의 목표 독일어의 4인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일단은 딱 보는 순간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떠올라야 되죠. 우리는 이제 에하고 이가 붙어 있으니까 I라고 읽히면서 Sein입니다. Sein. Sein. 이 Sein은 영어로 치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동사의 뜻이 뭐죠? 의외로 근데 비동사의 뜻을 물으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동사 뜻이 뭐죠? 고민해 보셨나요? 영어의 비동사 am, are, is 이런 거 I am, 뭐, you are, he is 뭐 할 때 비동사 헷갈리죠? 뭐라고 대답하기 뭐하죠? 비동사가 바로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무엇 이다라고 할 때 그 이다를 사인동사, 독일어는 사인동사고 영어는 비동사가 되겠죠. 있다는 다른 거예요. 있다고 이다는 다른 겁니다. 있다라는 뜻은 가진 단어는 영어에는 there's, there가 있죠. 단수일 땐 there is, 복수일 땐 there are. 그래서 there is a cup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책상 위에, 식탁 위에 컵이 하나 있다죠. 있다. This is a cup 하면 이것은 컵이다죠. 무엇이 있다와 이다는 다릅니다. 여기서 어쨌든 사인 동사는 무엇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자,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경우 I일 때 am, you일 때 are, he, she is일 때 is죠. we일 때 are, you 복수형일 때 are. 그쵸? 근데 독일어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불규칙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일단 만들어놨고 그거를 일종의 뭐라 그러냐 외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서 많이 그리고 직접 겪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써봤으니까 한번 보면, 자, 여기서 verb, 이거는 영어로는 verb하고 읽죠. verb 혹은 verb라고 읽고 그렇게 읽지 않고 독일어는 verb, verb. 근데 왜 found에 F 발음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요? 독일어의 found, 그러니까 영어의 V는 영어의 V처럼 생긴 이 found은 F 발음인데 여기서는 왜 verb 아니고 그냥 verb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found가 발음이 되는 다양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found는 그대로 V처럼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F처럼 하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F가 아니라 그냥 V로 해서 verb 라고 발음을 합니다. verb. 자, 동사란 뜻이죠. verb니까 verb 혹은 verb 똑같죠. sein 동사.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어를. 이거서 pronomen이라고 되어 있는 pronomen. 이거는 영어의 pronoun이라는 pronoun 뭐죠? 대명사죠. 대명사. pronoun 대명사. pronomen이라고 읽고 이거는 personal이라고 읽지 않고 personal 이거는 personal. personal. 이 단어 보니까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요즘 인기 있는 세제 중에 퍼실이죠. 퍼실. 퍼실. 근데 사실은 퍼실을 읽지 않고 persil 하고 있습니다. persil. persil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어쨌든 personal pronomen. 여기선 personal pronomen 하면은 인칭 대명사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sein 동사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나를 말하는 ich일 때는 bin, du, 이건 you예요. you. do일 때는 bist. e는 he에 해당하는 거고 z는 she에 해당하는 거고 s는 it에 해당하는 겁니다. as일 때는 ist를 쓰고 v야 이건 we겠죠. v일 때는 sind. 이어는 you입니다. 너희들이라는 복수형인데 you의 복수형인 것처럼 du의 복수형이죠. 여기서는 du에 대해서 이어가 되겠죠. 이어는 seit라고 했고 seit. 자, the가 또 두 개 나오네요. 여기서 the는 단순하게 they 말입니다. 그들. 여기서 이어는 너희들인 거고 the는 그들이죠. 그 사람들 그냥 떼거지로는 they. 일 때도 sint고 대문자로 써서 쓰면 당신, you, 그러니까 do에 대한 존칭 표현으로 the가 있습니다. 그때도 sind.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도 the가 있고 여기가 the가 총 3개죠. 그런데 문장 맨 앞에 the가 와버리면 어쨌든 첫 글자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문장 처음 말에서는 이게 여성을 나타내는 the인지 당신들이라는 the인지 혹은 당신이라고 말하는 존칭의 the인지 알 길이 없죠. 말을 잘못해요. 당신들이 아니라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그녀를 가리키는 건지 그들을 가리키는 건지 당신이라는 그 존칭을 말하는 건지 구분이 어렵죠. 문장 첫 글자에 the가 와버리면. 그럴 때는 문맥에 따라 판단도 하셔야 되고 그 뒤에는 동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사가 ist가 왔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the는 절대로 요 두 개 그들 혹은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그녀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보통은 대학교에서 전공 기초 과목에서 독일어 시험 볼 때 자주 나옵니다.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문맥상 알맞는 동사를 써넣어라 혹은 여기에 문맥상 알맞는 personal pronomen 해서 이제 인칭대명사 써넣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동사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ch bin, du bist, er ist, sie ist,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ch bin, du bist, er ist, sie ist,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자, 여기서 sein 동사가 뭐뭐이다 라고 배웠고 우리가 이 앞에서 3강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Ich bin 하고 이름을 붙였죠. Ich bin Fred, ich bin Klaus, ich bin 클린턴 어떤 이름을 붙였죠. 나는 이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프레드입니다. 나는 클라우스입니다. 나는 클린턴입니다.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Du bist는 뭐예요? 너는 뭐뭐이다죠. Du bist 해놓고 상대방 이름을 갖다 붙이면 예를 들면 Du bist 뭐라고 할까요? Du bist Tom 이렇게 해볼까요? Du bist Tom 혹은 Er ist Tobias 그는 토비아스입니다. Sie ist 여튼 뭐였을까요? Sie ist 예를 들면 카트린 하면은 그녀는 카트린입니다.
S는 it이죠. it. S ist 뭐 그다음 사물이로 붙이면 될 거고 wir sind 뭐 ihr seid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독일어와 영어에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생겨요. 바로 의문문입니다. 의문, 물어볼 때. 자, 영어에서도 물어볼 때 잘 보세요. 비동사와 사인동사 같으니까 I am a boy라고 했을 때 그럼 물어볼 때 어떻게 보나요? Am I? 하고 물어보죠. Am I? 혹은 Are you? 하고 물어보죠. 그게 뭐예요? 바로 비동사와 주어 둘 사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원래 엄밀히 말하면 동사는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이었던 게 주어가 뒤로 넘어가서 동사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m I 하고 물어봤던 것처럼 are you 하고 is he 하고 물어봤던 것처럼 독일어에서는 bin ich 하고 물으면 되죠. 거꾸로 볼 때 bin ich, 예를 들면 bin ich 뭐뭐뭐 하면 내가 뭐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bist du 하고 자, 발음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나오는데 비스트하고 두가 있는데 비스트 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스트 두가 아니고 발음상 연음이 되는 비스트 하고 비스트. 자, 이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은 바로 독일어 단어 일, 노동, 직장 이런 얘기 했던 것 중에 단어 무슨 얘기 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 그렇죠. Arbeit,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같이 했을 거예요. 자, 아르바이트 하면 뭐가 돼요? 아르하고 바이트하고 이음절이 되는데 우리말로 쓰면 아르바이트 해서 오음절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비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비스트에 보면 모음이 몇 개 있죠? 바로 모음이 한 개 있죠. 왜? 이밖에 없잖아요. 이, 비스트, 이즈. 그러니까 이름절 단위, 비스트, 이제 비스트. 비스트라고 하는 3음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3음절로 우리말로 읽어보면 비스트 두가 되니까 총 4음절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독일어는 비스두 딱 두 개밖에 없죠. 비스두 2음절로 끝나야 돼. 비스두 그러니까 발음할 때도 비스트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스두 하고 깔끔하게 비스두 베니시 비스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좋겠고 Er ist 예를 들면 그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Er ist 뭐 아니 Arzt 이렇게 했는데 그럼 ist er 하고 is there 그는 뭐뭐입니까? Is er 뭐뭐뭐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Is sie 하면은 이제 그녀는 뭐뭐입니까? Is das 하면은 그건 뭐뭐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Wir sind는 반대로 sind wir 하고 물으면 될 거고 ihr seid는 seid ihr 하고 물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의 방법을 해서 밑에 Beispiel 해가지고 Beispiel과는 example이라는 얘기예요. example 예를 들어놨어요. 자, 볼까요? 자, ich bin Klaus는 뭐예요? ich bin Klaus.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ich bin Klaus. 그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바로 bin ich Klaus? 물으면 돼. bin ich Klaus? bin ich Klaus? 그렇게 물으면 되죠. 두 번째 거부터 읽어볼까요? Du bist Klaus. 너는 클라우스입니다. 너는 클라우스야. 너는 클라우스니?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Bist du Klaus? Bist du Klaus? 하고 물어보면 돼요. Bist du Klaus? He is Klaus. 그는 클라우스야. Er ist Klaus 하면 되죠. Er ist Klaus. 자, 그럼 Er ist Klaus를 이제 의문문으로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 Ist er Klaus? Ist er Klaus? 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앙겔라 메르켈이야. 여기서 분명히 대문자로 썼지만 뒤에 앙겔라 메르켈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여성형이구나를 알아들어야 돼요. This 앙겔라 메르켈. 그러면 그녀는 앙겔라 메르켈이니? 이러면 어떻게 물어본다? Ist sie 앙겔라 메르켈? Ist sie? 자, 여기서 she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 그녀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대문자로 쓰면 뭐가 돼요? 바로 당신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당신이라는 뜻의 존칭형 she는 문장 가운데에서도 무조건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는 she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문장 안에서. Ist sie Angela Merkel? 그녀는 앙겔라 메르켈입니까? 물어볼 수 있고 Es ist ein Tisch. 여기서 Tisch는 table, 책상을 말합니다. 책상. 그래서 거기다가 Esstisch라고 붙이면 예를 들면 식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Es ist ein Tisch 하면 뭐예요? 책상. 아, 그것은 책상이다. 그러면 그 책상이라고 물어보면 Ist das ein Tisch? Ist das ein Tisch? 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ir sind Freunde. 여기서 Freunde는 친구들 이런 Freund 뒤에 L을 빼면 Freund가 이제 Freund 여기까지가 이제 친구라는 뜻인데 Freund 친구라는 뜻이고 복수형 Freunde가 되는 Freunde. Wir sind Freunde. 우리는 친구예요. 당연히 복수형에서 Wir니까 Freunde. 그럼 우리는 친구입니까? Sind wir Freunde? 하고 물어볼 수 있죠. Sind wir Freunde? 우리는 친구인가요? 물어볼 수 있죠. 너희들은 친구들이야 서로. Ihr seid Freunde. Ihr seid Freunde. 그럼 너네는 친구니? 그럼 seid ihr Freunde? 물어보세요. Seid ihr Freunde? Seid ihr Freunde? Sie sind Freunde. They죠, they. 걔네들은 친구들이야. They. Sie sind Freunde. 그럼 sind sie Freunde? Sind sie Freunde? 하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당신이란 뜻으로 존칭의 sie입니다. Sie sind Herr Schröder. 자, 오고 발음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오 음라우트는 오 한 상태에서 으 왜가 아니라 했어요. 왜 아닙니다. Schröder. Sie sind Herr Schröder. 아, 슈레더 총리군요. 슈레더 씨군요. Sie sind Herr Schröder. 그럼 당신은 슈레더 씨입니까? Sind Sie Herr Schröder? Sind Sie Herr Schröder? 여기서 Herr는 미스터라는 뜻입니다. 미스터. Sind Sie Herr Schröder? 슈레더 씨인가요? 그 다음에 Sie sind Frau Merkel. 당신은 메르켈 씨군요. Sie sind Frau Merkel. 물어볼 때 당신은 메르켈 씨입니까? Sind Sie Frau Merkel? Sind Sie Frau Merkel? 이렇게 보면 Sind Sie Frau Merkel?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직접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Ich bin Klaus. Bin ich Klaus? Du bist Klaus. Bist du Klaus? Er ist Klaus. Ist er Klaus? Sie ist Angela Merkel. Ist sie Angela Merkel? Es ist ein Tisch. Ist es ein Tisch? Wir sind Freunde. Sind wir Freunde? Ihr seid Freunde. Seid ihr Freunde? Sie sind Freunde. Sind Sie Freunde? Sie sind Herr Schröder. Sind Sie Herr Schröder? Sie sind Frau Merkel. Sind Sie Frau Merkel?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비동사는 그 독일어 사인 동사는 어쨌든 독일어를 끝낸다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동사기도 하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불규칙 동사 변화표를 여러분들이 사인 동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달달달 외워가면서 뭐 Ich bin, du bist, es ist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달달달 외우는 뜻이 아니라 그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해가면서 자꾸 써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인 동사에 대해서 친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친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 마이쉽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Ich bin 이름 자기 이름 써가지고 써보시고 혹은 옆에다가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도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실 경우 옆에다 이제 우리말 뜻을 적든 뭐 다른 걸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메모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연습입니다. 연습을 제가 딱 한 두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면 될 텐데 해보시고 거의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이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직접 그 댓글이나 다른 데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옆에 빈칸은 뭐냐면 자 왼쪽이 평서문이면 오른쪽은 의문문으로
왼쪽이 의문문이면 오른쪽은 평서문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써서 만들어 보시라고 비워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안 비운 표현이 있으니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숫자 20을 어떻게 읽죠? 숫자 20? 숫자 20을 어떻게 읽을까요?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숫자 0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숫자 0은 어떻게 시작하죠? 독일어로? 기억하시나요? N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0. 그 다음에 숫자 1은 eins, ein이 아니라 eins였어요. 단독으로 읽을 때 eins, zwei, drei, vier, fünf, sechs, sieben, acht, neun, zehn.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11부터 20까지는 안 배웠죠. 20은 배웠어요. 20은 뭐라고 읽었죠? 20은? 그렇죠. 20이라고 하죠. 20. 20. 자, 오늘은 그래서 11부터도 알 텐데 11부터는 뭐냐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11부터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 다음에 20 이렇게 읽습니다. 이 숫자 11부터 읽는 방법은 다음 시간 거 프린트물에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발음 정도만 듣는 느낌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숫자 20은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바로 20이죠. 20. 그래서 20 Jahre alt 이렇게 쓰면은 20 years old가 됩니다. 즉 20살이라는 얘기죠. er 다음에 er 다음에 비동사 뭐 썼죠? 사인 동사 er 그렇죠. Er ist 20 Jahre alt. 그러면 아하, 그는 20살입니다 라는 뜻이구나. 그는 20살이구나. 그럼 의문문을 어떻게 바꾼다? 바로 어떻게? Ist er 20 Jahre alt? 그렇죠. Ist er 20 Jahre alt? 이렇게 하고 끝에 Fragezeichen 물음표로 붙여보면 되겠죠. Ist er 20 Jahre alt? 평서문으로는 Er ist 20 Jahre alt. 의문문으로는 Ist er 20 Jahre alt? 하고 물으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채워보시면 될 건데 이렇게 빈칸 채우시고 그 문장에 여기서 평서문이면 이쪽 빈칸에 의문문을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 의문문이면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평서문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뭔가 긴 박스가 나왔죠? 큰 박스가 나왔네요. 이쪽엔 영어로, 이쪽엔 독일어로 쓰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이게 그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 작가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에서 첫 머리 부분을 따온 겁니다. 보면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거든요. 이거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 Es ist eine allgemein anerkannte Wahrheit, dass ein Junggeselle im Besitz eines schönen Vermögens nichts Dringenderes braucht als eine Frau.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독일의 특징을 하나 발견해 보시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뭐냐면 이것은 아주 그냥 흔히들 폭넓게 공인된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거?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여기서 fortune 행운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싱글 맨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남자가 어떤 그러니까 일종에서 부를 많이 가진 부유한 싱글 남성은
must be in want of a wife. 아하, 어떤 한 wife죠. 아내를, 필요로 한 아내를 원한다라는 건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독일어로 오른쪽에 써 있는데 Es ist eine allgemein anerkannte Wahrheit라고 써 있는데 이걸 해석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느끼는 독일의 특징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셨나요? 고민인가요? 단어 뜻을 묻거나 해석을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발견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S는 문장 첫 글자죠. 첫 글자니까 대문자로 쓴 게 당연하지만 Wahrheit Junggeselle besitzt Vermögen Dringenderes Frau.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그렇죠. 첫머리 글자가 대문자로 써있다는 겁니다. 대문자. 독일어에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게 어떤 경우라고요? 문장의 맨 처음에 있거나 혹은 명사인 경우는 문장 중간에라도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는가요? 우리가 첫날인가 두 번째 날에 그 얘기를 했었죠. 독일어의 특징 해가지고 명사는 문장 중간에 쓰이더라도 그 단어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적어도 이 지금 색칠한 단어들은 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왼쪽에는 영어처럼 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 이것이 품사가 뭔지조차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는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단어 수두룩하게 나왔을 때 독일어는 그게 수두룩하게 나오더라도 아, 대문자로 썼구나, 아, 명사구나 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할 수 있지만 동사는 아니잖아요. 일단 확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명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동사를 찾거나 혹은 뭐 다른 주어를 찾거나 목적어를 찾거나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특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문장 성분을 찾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될 때 혹시나 내가 잘못 알아본 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명사들을 추려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어가 갖고 있는 영어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뭐 단어 그 뜻이나 문장 해석 지금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옛날식으로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첫 수업 내지는 한 두세 번째 수업에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독일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포기를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죄송해요. 어려울 텐데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베슈팀트 아티켈 이 부분이 베슈팀트 아티켈 정관사란 얘기예요. 우리 원래 치면 정관사 영어 정관사 뭐가 있죠? the 하나밖에 없죠. the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정관사가 지금 43, 44, 16이네 16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는 이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unbestimmte Artikel 읽어보면 바로 부정관사라는 거예요. 부정관사. 영어의 부정관사 뭐 있죠? on 두 개밖에 없죠. a나 an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독일어의 부정관사 어때요? 가로 3개, 세로 4개, 3, 4, 12, 12개가 되네요. a나 an 그래서 총 최대 3개만 외우면 됐는데 영어에서는 독일어에서 16개, 12개 해가지고 총 28개의 관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남성, 여성, 중성, 성과 수, 복수죠. 수와 그리고 노미너티브, 게니티브, 다티브, 아쿠사티브 총 격. 성과 수와 격이 반영되어 있는 언어라서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부정관사에는 복수형이 없어요? 플루럴이 왜 없어요? 부정관사가 뭐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어나 언이죠. 그리고 이 단어 제 뭐야? 아인 이거 뭐야? 숫자 1에 해당하는 말이었잖아요. 아인의 그 아인스 해가지고 그죠? 부정관사라는 건 특정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하나인데 복수형이 있었어요? 말 자체가 어느 하나라는 뜻인데 복수형이 존재할 수가 없죠. 애플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왜 어가 이미 하나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부정관사는 복수형이 없지만 어쨌든 개수는 많죠. 그래도 영어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세로로 외웁니다. 남성의 1, 2, 3, 4격 이런 식으로, 여성의 1, 2, 3, 4격, 중성의 1, 2, 3, 4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노미나티브는 뜻이 뭐라고요? 대체로 은는이가가 붙는 거고, 게니티브는 누구누구의란 뜻이 많이 붙고, 다티브는 주로 항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고, 아쿠사티브는 대체로 뭐뭐을로 대체로 많이 해석이 되더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면 der, des, dem, den. 다시 한번 남성일 때 der, des, dem, den. 여성일 때 die, der, die. 다시 한번 die, der, die. 복수일 때 das, des, dem, das. 다시 한번 das, des, dem, das. 이렇게. 그 다음 복수형 플루랄 die, der, den, die.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den. 이걸 항상 시험에서도 물어보죠. 복수 성격. die, der, den, die. 플루랄 다티브 형태는 다르다. 자, 그럼 부정관사 똑같은 방식으로 ein, eines, einem, einen. der, des, dem, den하고 거의 같은 흐름이네요. 그 끄트머리가 ein, eines, einem, einen. 여성은 eine, einer, einer, eine. 이것도 정관사와 형태가 거의 비슷하네요. 끄트머리가. 중성은 ein, eines, einem, ein. 끝에가 남성 성격일 땐 einen이었는데 중성 성격은 ein 하고 끝나버리죠. 그냥 이 특징을 같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다 머릿속에 넣고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der, des, dem, den, die, der, das, des, dem, das 이거 쭉 읊는다고 해서 독일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와 독일어를 잘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려운데도 보여드린 이유는 독일어의 기본 문장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미리 익혀서 낯설지 않은 정도로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알면 될 정도로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들춰보셔도 돼요. 보면서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틈틈이 친숙해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해서 부정관사와 정관사와 부정관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밑에 의봉, 이건 연습 문제라는 뜻인데 의봉 하면
자, 연습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명사 뭐 있죠? Their father 있죠. father. Their father. 그래서 father의 복수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Their father의 복수형. Their father의 복수형 기억나시는 분? Their father의 복수형 어떻게 한다? D 복수형이니까 일단 D 해놓고 어떻게? D fatter죠. fatter. 아예 옴라우트. D fatter 이러면 뭐예요? Their father의 복수형 D fatter. D fatter. 자, 그 다음에 their father 순서 보면 their, this, them, their 앞에 관사가 달라졌죠. 그래서 their father 하면은 아빠는 이런 뜻이 되고 this fathers 하면은 뭐예요? 아빠의 이래지. this fathers 아빠의. them father 하면 뭐예요? 아빠에게라는 뜻이고 then father 하면 아빠를 이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여성의 경우도 볼까요? Die Mutter, Mutter는 뭐라 그랬죠? 뜻이 mother. 그러니까 die Mutter, der Mutter, der Mutter, die Mutter 이렇게 형태가 달라질 것이고 중성에서는 Fenster 뜻이 뭐죠? Fenster 이건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창문. 그래서 das Fenster, des Fensters, dem Fenster, das Fenste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중성 Deloitte 여기서 Deloitte는 people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people Deloitte, Deloitte, Denloitten, Deloitte. 자, 플루랄 다티브 복수 삼격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수 삼격일 때는 맨 문장 뒤에다가도 n 내지는 an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플루랄 다티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빨간색 쳤는데 덴로이테가 아니라 덴로이텐 하셔야 됩니다. 플루랄 다티브.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정관사 볼까요? Ein Vater 하면 뭐예요? 그냥 한 아버지라는 얘기죠. 어느 누구 한 아버지. Ein Vater, eines Vaters, einem Vater, einen Vater. 그 다음에 eine Mutter, eine Mutter, eine Mutter, eine Mutter. 자, 그 다음에 중성 ein Fenster, eines Fensters, einem Fenster, ein Fenster. 자, 위아래 표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남성일 때하고 중성일 때 genitive 이격은 명사 끝에도 s를 붙여줬다는 게 보이나요? des Vaters, des Fensters, eines Vaters, eines Fensters 이렇게 끝에 s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강을 마칠 텐데 오늘 내용이 좀 많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길게 안 했고 내용도 이 정도 선에서만 맞췄는데 오늘 해야 될 특징은 바로 사인동사에 알아보는 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인동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걸 다 해놓고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머리에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쨌든 독일을 앞으로 계속 독일어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의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막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모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익히시는 정도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문장들도 익힐 수 있고 다양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과정으로 꼭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연습을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5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